안녕하세요.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리니어리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니어리티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아래 적어놓은 슈퍼포지션이라고 하는 것과 호모지니티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것을 리니어리티, 선형성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주로 연산에 대해서 선형성이 있는 연산인지 선형성이 없는 연산인지를 판단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슈퍼포지션과 호모지니티가 각각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할 건데, 저희가 선형성을 만족하는지 어떤 연산에 대해서 선형성을 만족하는지를 볼 때 그 연산들이 어떤 것인지 먼저 말씀을 드리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연산은 function, 함수라고 하는 연산이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operation 이라고 하는 연산이 있을 수 있습니다. operation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흔히 이야기를 하는 미분과 적분입니다. 그리고 매트릭스를 이용을 하는 연산 또한 저희가 한번 살펴볼 예정입니다. 먼저 function이라고 하는 함수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슈퍼포지션과 호모지니티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함수 fx가 있다라고 했을 때 슈퍼포지션이라고 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fx1 플러스 x2가 fx1 플러스 fx2와 같다. 이게 슈퍼포지션입니다. 그리고 호모지니티라고 하는 것은 fx1 인데 여기 앞에 a라고 하는 콘스턴트가 곱해졌을 때 이 a가 만약에 밖에 나올 수가 있다면, 함수 바깥으로 나올 수가 있다면 이것은 호모지니티가 있는 함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슈퍼포지션과 호모지니티 둘 다 만족하는 경우에 선형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시를 통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예시로 fx는 ex라고 하는 원점을 지나는 함수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슈퍼포지션을 보기 위해서 저희가 x1, x2를 fx 안에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fx1 플러스 x2는요, 이 x1 플러스 x2가 됩니다. 그리고 이 fx1 플러스 fx2는요, EX1 플러스 EX2가 됩니다. 결국에 이 두 가지는 같은 식이 될 것이고, 이 함수와 같은 경우에는 슈퍼포지션을 만족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호모지니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FAX1은 저희가 이 AX1이라고 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AFX1은 A 곱하기 EX1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둘은 결국에 곱셈의 순서만 다를 뿐이지 같은 식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 함수는 호모지니티를 만족하는, 즉 선형성을 만족하는 그런 함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저희가 fx가 E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원점을 지나지 않는 함수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fx1 x2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EX1 플러스 x2 플러스 1이라는 식이 됩니다. 저희가 확인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이 결과가 같은지 확인해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구해보자면요, EX1 플러스 1 플러스 EX2 플러스 1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 부분과 같아서 소거가 되고, 여기의 값은 2고 나머지 값들을 계산을 해보면 여기의 값은 2고 여기의 값은 1이기 때문에 이 둘은 결국에는 같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원점을 지나지 않는 이 함수와 같은 경우에는 슈퍼포지션을 만족하지 않습니다. 호모지니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f AX1은요, 이 AX1 플러스 1이 됩니다. A를 만약에 바깥으로 뺀다면 A 곱하기 EX1 플러스 1이 될 것이고, 이 둘은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호모지니티를 만족하지 않는다. 즉
이 함수는 슈퍼포지션과 호모지니티 둘 다 만족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원점을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우리가 리니어리티를 만족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원점을 지나는 경우에는 리니어리티를 만족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거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원점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는 직선이어야 한다 라고 하는 것까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함수에 대해서 슈퍼포지션과 호모지니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오퍼레이션과 매트릭스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퍼레이션은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분 혹은 적분인데요.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미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함수에서는 인풋이 어떤 값으로 들어오게 되었지만 오퍼레이션에서는 어떠한 함수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t라고 하는 변수를 갖는 x1t라고 하는 함수, x2t라고 하는 함수가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미분을 하게 되었을 때 제가 이렇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쭉 전개를 해볼게요. 이거와 같은 경우에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 번에 썼는데요. 슈퍼포지션과 호모지니티 둘 다 만족하는지 한 번에 확인하려고 이렇게 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에서 하나에 묶여 있었던 것인데 각각 다른 것들로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슈퍼포지션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A1, A2라고 하는 값이 각각 바깥으로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호모지니티를 확인할 수가 있는 수식입니다. 그래서 이 오퍼레이션에 대해서, 미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이렇게 전개가 되기 때문에 슈퍼포지션과 호모지니티 모두 만족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함수, 두 개의 함수가 있을 때 이것이 이렇게 분해가 되고요. 그 다음에 호모지니티를 만족하기 때문에 어떤 상수가 곱해졌을 때 바깥으로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적분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분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저희가 이런 적분을 살펴본다라고 했을 때 이 결과가 이런 식으로 분해가 되기 때문에요. 마찬가지로 슈퍼포지션과 호모지니티 모두 만족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펑션과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에는 리니어리티를 만족하고 어떠한 경우에는 리니어리티를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오퍼레이션은 미분, 적분 모두 선형성을 만족한다라고 결론 짓고 넘어가겠습니다. 매트릭스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냐면요. 저희가 매트릭스, 즉 행렬을 이용을 해서 연산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과 같은 경우에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흔히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x라고 하는 것과 y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x라고 하는 것에다가 a라고 하는 행렬을 곱해서 y라고 하는 결과값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특정한 연산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 a에 대해서, 이 a라고 하는 것을 곱해주는 연산에 대해서 리니어리티를 만족하는지 만족하지 않는지를 볼 것입니다. 이것을 수식적으로 써보면요.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아까 얘기 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개를 해보시면 슈퍼포지션과 호모지니티 모두 만족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오케이, 매트릭스도 마찬가지로 이 선형성을 만족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